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 이어갑니다. 이달에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가 주제인데요. 세 번째 책으로 히말라야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따스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사실 히말라야라고 한다면 고지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아주 웅장한 산맥이 유명한 그 산맥인데요. 이 높은 산악지대에 커피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전혀 몰랐네요. 네, 이 책은 사실 그 이전에 EBS 다큐 프라임에서 그 방영되었던 히말라야 커피 로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책으로 엮은 건데요. 그래서 지은이가 히말라야 커피 로드 제작진이기도 합니다. 커피가 세계인의 기육식품으로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아침잠을 물리칠 때 혹은 점심 식사 이후에 또는 습관적으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삶에 꼭 필요한 음료가 된 커피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하는 물음에서 제작진의 여정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제작진은 공정무역 커피에 관해서 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커피 애호가인데요. 커피 하면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예가체프 같은 보통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서 재배되는 걸로 아는데 히말라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는 대부분 그 먼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 남미 지역의 그 커피 생산지를 커피 이름으로 활용해서 말씀해 주신 곳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더 많이 친숙한 커피인데요. 사실 동티모르나 네팔 등 아시아 지역의 고지대 산맥에서도 커피가 아주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수입된 커피들은 우리가 흔히 즐겨 마시는 커피 믹스나 아메리카노와 같은 블렌딩 커피에 아주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히말라야는 설산과 함께 맑고 깨끗한 자연이 자연스레 연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배되는 커피는 향과 맛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소개하고 있나요? 네, 책은 히말라야의 그 만년설을 먹고 자라는 그 커피 농장과 그리고 또 그 농장을 둘러싼 말레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말레 마을은 하늘이 내려준 천연 커피 재배지라고 합니다. 말레 마을이 해발 2,000m의 자리에 있는데요. 본래 고지대일수록 그 커피 열매는 단단해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향이 풍부하고 맛이 깊다고 전해집니다. 네. 게다가 커피 재배에 그 필수적인 그늘이 잘 드리워져 있어서 자연 재배에 아주 적합한 땅이기도 한데요. 책에는 변변한 농기구 없이 오직 손으로만 험한 땅을 개간하면서 느리지만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그 유기농법으로 커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루에 단 한 끼, 그것도 쌀이 아닌 옥수수 빵으로 배를 채우는 미나와 그리고 커피나무로 가족들의 생계를 살려내는 멋진 가장, 다슈림 등등 농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 이들의 모습에서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커피 한 알이 누군가의 희망으로 발한 열매이고 또 마을을 존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걸 이 책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공정무역 커피의 향이 왜 유독 진하고 또 맛이 깊게 다가오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입니다에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즐겨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제주에도 사실 그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커피 매장들이 아주 즐비한데요. 그만큼 커피는 이제는 어떤 기호식품을 넘어서 필수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수요가 큰 식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커피 시장은 상인들이 추구하는 이윤의 극대화 때문에 저렴한 노동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커피 재배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인데 12시간 이상의 노동 착취는 기본이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 노동 착취도 스스럼 없는데요. 어떤 젠더 문제도 커피 이면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커피 농장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봤자 하루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 남짓이어서 생계를 꾸리기에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커피 농가들은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불하는 커피값은 결코 싸진 않잖아요. 그 이유는 그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활발한 무역 품목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최대의 마진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이것이 바로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꼽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 무역, 공정 무역 종종 듣거든요.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요새 그 매장에서 구입하는 커피 한 잔 값이 만약에 4,000원이라고 한다면 커피 농가에는 0.5%인 약 2원만이 돌아가고요. 나머지 약 99%인 3,960원 정도가 가공과 유통, 소비 단계에서 나뉜다고 합니다. 생산자가 가장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자들이 이윤을 나눠 갖는다는 건데 이것을 그 불공정 무역이라 칭하고요. 또 이에 반하는 개념으로 공정 무역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생산자가 공정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소비자는 건강하고 아주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레마을은 사실 커피를 재배하는 마을이기도 한데요. 왜 커피가 인기인지 그 이유도 사실 잘 몰랐다가 이 커피로드 제작진이 마을에 약 80여일을 머물면서 촬영을 하고 또 커피 생산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주민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의 목적과 소명 등을 상기하면서 끝내는 공정무역으로 가는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제작진들은 이 책과 다큐멘터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으로 담아서 재능 기부로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수익금은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 커피로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커피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커피 농가들의 그 경제 자립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제작진의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커피 농가에 돌아가는 돈이 커피 한 잔당 단 2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말레마을 사람들은 커피 한 알에 희망을 노래했다고 하니까 가슴 한켠이 뻐근해지네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또 이제 꿈을 키워가고 빛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말레마을 사람들이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책에는 그 말레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그 커피를 마시게 될 우리들에게 그 말레마을 아이들이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우리의 커피를 마시게 될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우리는 말레마을 깐치 삼총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막내딸이라 사람들을 우리를 깐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비트리, 자나끼, 운깔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른 아침 풀을 베러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숙제를 할 때도 늘 함께하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잘 맞는 단짝입니다. 함께하면 즐거운 존재, 그게 바로 친구인가 봅니다. 우리 중에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는 자나끼입니다. 지금 자나끼의 소원은 커피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나끼의 아빠 이소리 아저씨는 우리 마을 최고의 커피 농부이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자나끼의 상급 학교 진학이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깐치 삼총사는 우리 모두의 커피 농사가 성공하길, 특히 자나끼네 커피가 주렁주렁 열매 맺길 빌고 또 빕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커피 나무들, 그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매달린 빨간 작은 열매들이 그렇게 깊은 향기를 품고 있는 줄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열매가 우리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마법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레 길러낸 이 커피 열매가 어떤 이들의 입 안을,
어떤 이들의 가슴을 향기롭게 해줄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만의 아름다운 커피를 만들 테니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커피 향이 유난히 마음을 적신다면 기억해 주실래요? 히말라야 깊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씩씩하게 커피나무를 가꾸는 우리를 말이에요. 아름다운 커피가 키워내는 희망을 말이에요. 네, 요즘 착한 소비, 윤리 소비라는 말을 하는데 까치 삼총사의 편지가 우리의 소비 패턴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공정무역 커피의 수익 배분 방식이나 어떤 게 공정무역 커피인지에 관한 정보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나요? 네, 이 책은 그 생산자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요. 저도 사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 규모가 아주 큰데 99%가 불공정 무역으로 이루어진 커피콩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그 불공정 무역으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겨우 그 수익의 0.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에 따르면 이 생산자 수익을 이제 6%로 올리고 농가에게는 농사시설 유지비 등 그 재투자 비용을 따로 산정해서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탕에는 그 사람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깔려 있는데요. 건강한 농사를 짓게 해서 소비자들의 고품질 커피를 즐기고 또 생산자는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죠. 이런 공정무역 제품들은 그 국제 협약에 따라서 공정무역 마크가 표기되어서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왕 맛있는 커피라면 건강하고 윤리적인 그 소비를 실천하는 공정무역 커피를 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우리 제주에서도 공정무역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제주에서도 그 공정무역 커피를 취급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제로웨이스트라고 해서 용기를 직접 들고 찾아가서 포장되지 않는 알맹이만 소비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또 이제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제주 공정무역 커피 판매점에서도 이렇게 알맹이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생필품 중에서도 공정무역으로 생산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가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한 알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히말라야의 선물에 담겼는데요. 공정무역의 중요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